반갑습니다. 팬덤맥스 수학학원의 김준섭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아고 1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에 대한 전문화 해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시험들 보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다고 많이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제가 시험 끝나고 직접 다 전문항을 풀어봤을 때 킬러 문제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상 난이도, 중킬러 문제가 굉장히 많음으로써 시간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 비록 맞은 문제라 하더라도 본인이 한 번에 풀어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간에 굉장히 많이 소요했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꼭 한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직선을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평행 이동을 해서 3,2를 지난다고 합니다. 물론 3,2를 역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나 복잡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직선을 그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5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에다가 y 대신에 y 마이너스 a를 대입해주고 식을 세워줍니다. 여기 위에 3,2가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3,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3을 대입했을 때 5, 25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다가 2 마이너스 a 빼기 7은 0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요 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여기 25랑 7 계산하면 18 나올 거고 요 값이 6이 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우리 a 값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 네, 첫 번째 문제 어렵지 않게 지금 4번 보기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이어보겠습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중심과 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문제도 역시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공식이 있죠. 근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이 원의 중심의 좌표랑 지름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그냥 식을 세우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방정식을 다 세울 필요는 없고요. 원의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 지름의 양 끝의 중점이 되겠죠. 그래서 중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심은 우리 1대1 내분점 좌표,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의 절반, 마이너스 1. y좌표 두 개 더해서 5를 또 나누게 되면 2분의 5. 중심좌표가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지름을 물어봅니다. x좌표가 4만큼, y좌표가 3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4대 3대 5. 지름의 길이가 5 이렇게 나오죠. 중심좌표랑 지금 지름을 구했기 때문에 세 값을 더하게 되면은 답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죠. 여기가 계산하면 4가 나올 거고요. 2분의 8과 2분의 그쵸? 4면 2분의 8, 2분의 5, 2분의 13. 역시 4번 보기에서 답을 어렵지 않게 찾아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일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형인 상태에서도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따져볼 수 있는데 어쨌든 x, y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식을 조금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y 더하기 2분의 k는 0.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학생들이 풀이가 조금 갈렸을 것 같은데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식 하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형의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마치 판별식처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c 이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게 원이 됩니다. 실제로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우변에 있는 반지름의 제곱값이 양수가 된다라고 식을 세우면 같은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요것의 제곱 4, 요것의 제곱 16, 마이너스 4배의 이 값이니까 2k, 그 값이 0보다 크다. 2k가 20보다 작아야 하니 k는 10보다 작다. 3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무게중심의 좌표가 있죠. 그 무게중심을 y는 x에 대칭 이동해서 그 값이 무엇이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일단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죠. 네. 대칭이동하기 전에 기존에 주어져 있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 G를 한번 구해볼게요.
g를 구해보면 x좌표를 다 더하게 돼서 12를 3으로 나눠서 4. y좌표를 다 더하게 되면은 15가 나오겠네요. 역시 3으로 나눠서 3 이렇게 되겠는데요. 15를 3으로 나누면 5가 나오나요? 네, 5 이렇게 되겠다. 네, 그럼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인 거고 이 녀석을 y는 x에 대칭 이동해서 그 값을 g'이라고 하면 그 값은 5,4가 되고 5,4 답 5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빠르게 5번까지 가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지금 저 세 번째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풀이 과정상 첫 번째, 두 번째 직선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매개변수 k값을 통해 나타낼 수 있으나 우리 직선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 k로 나타내기보다 직접 교점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두 개의 직선을 더하게 되면 4x 더하기 4는 제로. 그럼 x값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럼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y값도 역시 마이너스 1 나올까요?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점을 지나고 지금 세 번째 직선과 평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게 표준형이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표준형으로 바로 식을 잡아보겠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교점의 좌표를 이제 대입을 해서 등식이 성립하게 해주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요. 여기에서 m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n값은 어떻게 되나요? 1차항 계수가 되는데 전개를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나요? 그래서 n값을 m값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값을 이 값으로 죄송합니다. 이게 n이 될 거고요. 이 n값을 m값으로 나누게 되면 4. 4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6번 넘어가 봅니다. 원의 위에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접선이 있습니다. 그럼 접선 바로 구하보도록 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 얘는 공식으로 쉽게 구해볼 수 있고요. 이 접선과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 자체가 2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기울기가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x축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볼게요.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 중심의 좌표가 0,0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반지름 1짜리 이 원에다가 기울기가 2짜리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세울 수 있겠죠. 이 녀석이 x축과 만난다고 하는데 x축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잘라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선분 A, 선분 B, 요 A, B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뚝 잘라놓고 봤을 때 여기 Y축 잡아놓고 봤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대 2대 루트 5 나오겠네요. 그럼 이 값은 2분의 루트 5 이렇게 될 거고요.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5였을 때 같은 길이 요 길이도 2분의 루트 5.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값을 루트 5.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기울기가 2가 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x좌편 두 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거나 아니면 외심의 좌표를 직접 구해주는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유형 분류를 해서 저희가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파악을 하면 실제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 되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이 둘 다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면서 한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짜리 직선을 한번 그려보고요. 두 번째 직선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서로 직교하도록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래서 직교. 네, 세 번째 직선은 y절편이 이제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요 아래쪽에서 기울기가 2가 되도록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직각삼각형의 우리 빗변의 중점, 외심을 찾아볼 건데, 그럼 좌표 일단 두 개를 찾아볼게요. 요 좌표는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인가요? 두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을 연립을 하면 이게 2분의 3,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요 교점은 첫 번째 직선과 세 번째 직선을 연립을 하게 되면 이게 4,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점의 좌표도 확인해 볼 건데 x좌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분의 3과 2분의 8 더해서 2분의 11 그쵸? 2분의 11인다가 나누게 되면 4분의 11 x좌표가 4분의 11 이렇게 되고요. y좌표 같은 경우는 마3과 2를 더해서 마이너스 1 절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심으로부터 원점까지 거리로 표준형으로 세우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원 자체가 원점을 지납니다. 그럼 0,0을 대입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C값은 0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중심좌표만 가지고 표준형 바로 세워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2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1x. 중심의 좌표를 마이너스 2배에서 플러스 y. 그리고 상수와 아까 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A값과 B값 더하고 0인 C값까지 더하게 되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9. 네, 1번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마 표준형으로 식을 세워서 풀었으면 좀 복잡했을 것 같고요.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으면 훨씬 더 오래 걸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어찌저찌 해서 답을 다 내긴 냈을 텐데 이 문제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겼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좌표 평면 위에 올려볼게요. 일단 1사분면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일단 그려봅니다. 첫 번째 5,6은 5,6 여기 찍어보고요. 여기 A 좌표가 5,6. 지금 0,4는 여기 B가 0,4. 0,4는 여기 Y축 위에 있겠네요. 여기 B점이 0,4. C점 좌표가 2,0. 그래서 삼각형 ABC를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찾고자 하는 지금 OC 위에 점 P라는 것은 OC 여기 위에서 점 P를 찾아봅니다. 근데 제가 뭐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점 P냐면 삼각형의 넓이 ABC의 넓이랑 APC의 면적이 이제 2배만큼 차이가 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뭐 선분을 공유하는 것도 요 선분을 공유하고 있긴 한데 요게 X축 위에 있다는 걸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노란색 삼각형을 넓이를 변화하지 않으면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적 변형이라고 하는데 요 직선과 평행하게 요 선분과 평행하게 점 B를 옮겨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좌표가 3만큼 Y좌표가 6만큼 커지니까 기울기가 2짜리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평행한 직선 위에서 점 B를 B'으로 옮겼을 때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가 처음에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을 건 뭐냐? OC 위에 점 P를 찾았을 때 그 점 P를 가지고 만든 삼각형의 넓이가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절반이 되어야 하므로 점 P는 B'과 C의 중점인 위치 원점에서 이렇게 그려서 삼각형 넓이 절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P의 위치가 원점이라는 걸 알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선분 AP의 길이인 거죠.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답이 루트 61. 지금 1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등적 변형 썼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었을 것 같고 신발끈, 보통 사선공식이라고 하죠. 썼어도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막 뭔가 대수적으로 계산만 하려고 했었으면 문제 파악이 안 돼서 좀 오래 걸렸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9번입니다. 일단 원과 직선이 일단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하고요.
호와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SR 값을 R에 관한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R 값 자체가 딱 8인 그 상황에서만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더 풀어 적어보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제 8의 제곱 요런 원과 지금 저 녀석도 R 값에다가 8 대입하면은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어렵지 않아요. Y는 X 더하기 4 루트 2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원 두 개가 일단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한번 원을 그려보고요.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인데 일단 원의 중심으로부터 4 루트 2만큼 올라간 위치에서 X축, Y축 간단하게 그려놓고 뭐 적당히 요 정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요 직선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랬을 때 뭐 A랑 B의 위치는 뭐 특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A, B점은 이렇게 적당히 잡아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뭐냐면 호 AB 요만큼 호 AB랑 선분 A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우리 이것을 활골이라고 부르나요? 활골의 면적을 직접 구할 수는 없죠. 우리가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빼서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채꼴의 면적을 구해야 되고 삼각형의 면적을 빼서 우리가 이 활골의 넓이를 구합니다. 근데 부채꼴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반지름이 8짜리 원이고요. 중심각을 찾으면 되겠네요. 근데 중심각을 찾으려면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딱 수선을 내려서 두 개의 각이 서로 같음을 이용하여 한쪽 각만을 구합니다. 근데 여기가 일단은 0,4 루트 2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1대 1대 루트 2 요 길이가 4가 되고요. 요 길이가 8이 되니까 요 각도는 60도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요만큼 길이 아까 4 루트 2라고 적어드렸던 건 여기에 직선의 y절편이었고요. 여기 요 현의 길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그것은 1대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4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나머지 계산만 하면 끝나는데 요 원넓이가 88에 64파이가 되고요. 요 중심가의 크기가 120도. 360도에 120도면 3분의 1만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3분의 1. 이게 부채꼴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두 쪽이니까 밑변과 높이만 구해서 16루트 3. 그럼 답은 3분의 64파이 빼기 16루트 3, 3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0번입니다. 뭐 10번은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을 파고나노의 문제라고 부르는데 여기 일단 45도가 나오잖아요. 45도가 나오면 여기 OP 길이에다가 네, 루트 2만큼만 곱해서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피겨묘좌표가 루트 6, 루트 6이기 때문에 여기 OP 길이는 그것의 루트 2배 해서 루트 12가 되고 루트 12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24 답은 2 루트 6 이렇게 돼서 4번에서 바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뭐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풀고 넘어가는 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11번입니다. 원을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평행 이동을 하는데 우리 원을 이동할 때는 중심만 실제로 이동하고 반지름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중심이 일단은 2,1이 되도록 X-2 전체의 제곱 더하기 Y-1 전체의 제곱이고 상수가 1만큼 커졌으니까 우변의 1. 그러면 이 녀석의 중심의 좌표는 2,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하죠? 지금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하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Y축 방향으로는 얼마큼 이동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우리 여기 중심이 이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다시 1, 얼마가 되겠죠. 근데 그게 C라고 하는데 그게 1사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의 X좌표가 1이 되니까 Y좌표도 1이 되고 이때 반지름이 1인 원은 X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이것은 우리 원점 대칭에도 이동하기 때문에 이 값이 원래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요.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까 B값이 마이너스 2. 일단 B 하나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심의 좌표를 갖는 반지름 일자리 원을 한번 세팅해 볼게요. X축, Y축. 반지름이 이제 원의 중심에서 1만큼 떨어지도록 한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럼 이 녀석이 1사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데 일단 이 녀석을 R값이라고 하고요. R, 이게 1,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3이라는 좌표는 Y축 위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가 일단은 0,-3. 여기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려봅니다. 접선 두 개 그리면 수직접선 하나 나올 거고 이쪽으로 하나 더 접선을 그려봅니다. 그럼 두 개의 접점의 좌표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두 접점의 좌표를 각각 PQ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삼각형 PQR 이렇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 접선은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수직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수직. 그리고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한번 쭉 연결을 한번 해보면요. 이것도 수직.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1, 그리고 접점까지 거리의 비가 4. 1대 4만큼 나오는데 여기 쌍직각 삼각형 두 개가 놓여있죠. 그럼 여기에서의 길이의 비는 여기로부터 1대 16. 1대 4를 제곱해서 1대 16의 비만큼 나옵니다. 그럼 우리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 전체 사각형 넓이를 17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럼 이 사각형 넓이는 아까랑 마찬가지겠네요. 이 1 곱하기 4.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한 다음에 두 쪽 2. 요 면적이 지금 4가 되는데 이 4라는 면적을 1대 16만큼. 그래서 4 곱하기 17분의 1만큼 가져가면 이게 제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면적 A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따라서 17A. 이가 이제 4가 되고요. 17A 값이랑 아까 B 값 마이너스 2를 더하게 되면 값은 2번 보기에서 2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11번 문제 도형만 조금 그려봐서 닮음 이용해서 풀면은 어렵지 않았을 건데 아마 좌표를 직접 구해서 삼각형을 구하려고 했으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렸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음 문제 12번입니다. 12번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일단은 다 보기 중에 옳은 것 2개랑 그른 것 2개를 구별해서만 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한두 개 틀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그래프, 요 도형과 요 도형을 한번 찾아보고 그게 기존에 있던 도형과 어떤 실제로 관계를 갖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G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G의 x, y는 0이라는 도형에서 G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라는 도형을 찾고요. 이렇게 넘어올 때는 실제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동할 때는 평행 이동하겠네요. G에다가 마이너스에 y 빼기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리 보면 안 돼요.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3이 왔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3칸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위쪽 방향으로 3칸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형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일단 G라는 도형은 이 B라는 도형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그 녀석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좌표가 여 밑에 저기 우리 대학선의 교점 한번 이동해 볼까요? 대학선의 교점이 원래 2,2였거든요. 2,2. 그 녀석이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위쪽으로 3칸 점프 시키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2,1을 우리 대학선의 교점으로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똑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기역에 나와 있는 저 A라는 도형과 일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참.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F에
일단 x, y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녀석은 일단 y만 먼저 바꿔볼게요. f의 x, y가 되고 이 녀석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서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f의 x 빼기 4 마이너스 원래 있었고 y 플러스 3 이렇게 오게 되면 x 대신에 x 빼기 4니까 오른쪽으로 4칸 y 대신에 y 플러스 3이니까 아래쪽으로 3칸 이렇게 옵니다. 그랬을 때 그게 기존에 있던 저 b라는 도형과 일치하는지 볼게요.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원래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었었는데 x축 대칭 이동을 하면서 y의 좌표가 이렇게 바뀔 거고요. 맞죠? 그 다음 이 녀석을 오른쪽으로 4칸 가면은 2, 아래로 3칸 가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요것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친구는 아래로 3칸이 아니라 위로 3칸을 해서 저걸 정답으로 골라내는 실제로 니은 보기가 오답, 틀린 명제가 되는데, 틀린 보기가 되는데 저 녀석을 옳은 보기라고 잘못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로 체크해 주시고요. 디귿, 리을 중에 정확하게 하나만 골라낼 수 있으면 다음 보기는 하나 안 봐서 됐을 텐데, 디귿 보겠습니다. 도형 B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B의 지금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가 디귿 보겠습니다. 그게 2,2였는데 그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 마3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1, 마이너스 2를 대각선의 교점으로 갖고 있으면 그 도형이 원점을 지나냐? 그렇지 않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은 너무 크게 그렸나요?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걔는 원점을 지나지 않으니까 디귿 보기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리을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도형 A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지금 Y축 방향을 마3만큼 이동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도형 A가 지금 대각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1이었는데 그 녀석을 평행 이동을 먼저 해보면 3만큼 키워서 1, 3만큼 줄여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그 녀석이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는데 원래 있던 기존의 대각선의 교점과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리을은 참인 보기가 돼서 기억 리을 답은 2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일단 칠판 지우면서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또 둘레뜨는 내부에 지금 세 점이 있는데 일단 PQ 길이의 최소값 아마 P점과 Q점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이나 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최소가 되는지를 도형 안에서 기하적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뭔가 관계식을 통해서 대수적으로 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해석기하 일단 XY축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올려볼 건데 일단 X축, Y축 먼저 세팅을 하고요. 일단은 좀 삐뚤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한번 그려주시고 일단 한 변의 길이가 12니까 실제로 여기가 12, 여기가 12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하나 세팅해 놓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제 꼭지점의 이름을 각각 A, B, C, D 우리는 지금 B점을 원점으로 오도록 그렸는데 뭐 다른 점이 원점이 오도록 상관없어요. 이렇게 놓게 되면 일단 여기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일단 내부에 있는 점 자체만은 기본적으로 일사분면에 놓여있기 때문에 좌표값들이 양수인 선에서 우리 해석하기 편하기 때문에 일단 B점을 원점으로 놓았습니다. 일단 뭐 C나 A, D를 놓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 가 조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점 E에서 두 변 AB, BC에 이르는 거리가 5랑 7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PQ는 이 노란색 둘레또는 내부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AB라는 것과 거리가 5, 그럼 X좌표가 5, Y좌표가 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에 2점을 그려봅니다. 2점의 좌표가 5,7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PC랑 PE가 1대1이다.
그러면 점 P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C와 E를 선분의 양 끝으로 해서 이 선분의 수직이 등분선을 찾아봅니다. 그럼 X좌표 2개 더하면 17이고요. Y좌표 2개 더하면 7. 그럼 중점 찾으면 뭐 여기 어디쯤 나올까요? 네, 여기 좀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러프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찾아봤습니다. 여기 위에 뭐가 있다? 지금 여기 위에 점 P가 있다. 점 P가 여기 놓여 있습니다. 점 P가 놓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울기랑 점 한번 찾아보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랑 12 더하게 되면은 중점 좌표가 좀 별로 깔끔하게 안 떨어지네요. 중점 좌표가 2분의 17, Y좌표는 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 증가할 때 7 감소하니까 이 녀석은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2분의 17을 대입해서 2분의 7만큼 떨어지려면 마이너스 5 2분의 10만큼 줄여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직선 하나 찾아놓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 조건 남았는데 AQ랑 BQ랑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AB가 정점이죠. 정점 AB에 대하여 점 Q가 서로 직교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A와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우리 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건 여기 위에 뭐가 있죠? 점 Q가 놓여 있습니다. 점 Q. 그럼 점 Q가 빨간색 원 위에 놓여 있고요. 점 P는 흰색 위에 놓여 있습니다. PQ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요 직선과 이 원, 직교하도록 딱 놓였을 때 이쪽에 점 P가 이쪽에 점 Q가 놓일 수 있고요. PQ 직접 좌표 구해서 실제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만큼을 구해서 반지름만큼 빼주면 되죠. 물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도 있으나 여기 좌표가 6이고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요 길이가 11 나올까요? 11? 그 녀석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루트 2분의 11 이렇게 떨어지고 거기에서 반지름의 길이 얼마죠? 6을 딱 빼주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값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이거 유리화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1 루트 2 빼기 6에서 A의 값은 2분의 11, B 값은 마이너스 6. 그러면 여기서 2분의 11의 2배, 11에서 B 값을 더하게 되면은 값은 5. 지금 2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시 도형을 좀 그려서 기하적 해석을 해야 되는 앞쪽의 문제랑 다 결이 비슷한 문제들이 또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14번입니다. 얘는 뭐 대수적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도록 합니다. 그러면 원 중심 좌표 한번 찾아볼까요? 중심이 마이너스 2,0. 그리고 반지름이 루트 5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보기 좋게 바꿔보면 2x 더하기 지금 3-k 예, y 플러스 1-k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봅니다. 루트 2의 제곱이랑 3-k 제곱을 계산해줍니다. 그럼 4 더하기 3 빼기 k나 k 빼기 3이나 큰 문제가 없겠죠. 제곱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랑 0을 대입해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4 나올 거고요. 0 나올 거고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이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그 반지름 루트 5랑 같다고 합니다. 식을 조금만 바꿔보고 풀게요. 분모 안에 일단은 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 그리고 9랑 4 더해서 13 여기가 절대값 안에 부호 바꿨을까요? 마이너스 k가 아니라 k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 요렇게 그게 루트 5가 되도록 합니다.
이쪽으로 좀 끌고 와서 식을 더 써볼게요. 넘겨놓고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일단 좌변이 k 플러스 3 전체의 제곱이니까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9가 되고요. 우변에는 5배의 요 2차식을 곱해주면은 5k의 제곱 마이너스 5, 6에 30k 그 다음에 5 곱하기 13, 65가 나오나요? 우와, 식이 엄청 커졌네요. 우변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이게 4k의 제곱 마이너스 36k가 되고 플러스 56 이렇게 됩니다. 4로 나누게 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4, 1은 4, 4, 4, 16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게 접하도록 하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안 만나려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2차 부정식을 풀게 되면 k 값은 2랑 k 값이 7 이렇게 되나요? k 값이 2와 7 사이에 놓이게 되면은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일단 답만 확인해보고 큰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항시키면서 크다 방향에서 이렇게 가게 됐네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게 k 값이 2보다 작다. 그리고 k 값이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지금 0 이상 10 이하라고 하니까 여기 0 넣어주고요. 여기가 10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에 정수 k가 맞죠? 이 조건에 맞는 정수 k는 0과 1 그리고 여기서 8, 9, 10 5개가 나오고 이 5개는 답 3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쌤이 문제를 미리 좀 풀어보고 왔는데 그때 풀었을 때랑 답이 좀 다르게 나와서 틀린 거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쌤 실수 한번 했었습니다. 네, 일단 15번 볼게요. A점의 좌표가 5,12입니다. A점을 지나고 길기가 양수인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일단 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반지름은 5보다 조금 커 보여요. 그래서 원을 한번 가볍게 그려보고 X축, Y축 그렸습니다. 근데 이게 반지름이 루트 29니까 5보다 조금 더 크고요. 5,12는 한 적당히 한 요쯤에서 그려볼까요? 여기가 이제 5,12. 5,12를 지나고 길기가 양수인 직선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지나갈지 몰라도 그냥 띡 하나 그려볼게요. 일단 조건에 맞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띡 그려봤을 때 두 점 PQ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교육과정 내에서 외분이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내분으로 출제를 했는데 일단 P점이 A점과 지금 Q점을 몇 대 몇으로 5대 2로 내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현의 길이는 우리 직접적으로 다 쓰지 않고요. 절반 잘라서 한 칸 한 칸 따로따로 쓰죠. 그러면 이게 5대 1대 1 이렇게 나오고 요만큼 길이를 K, 요만큼 길이를 K, 요 길이를 OK라고 할게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 방명의 정리를 쓸 건데 실제로 이 방명의 정리가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으나 실제로 22년도 동하고 논술형 문제 모범 답안에서도 학교에서 쓰는 것들을 크게 부담스럽게 쓰지 말라고 모범 답안으로 제시했던 풀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방명의 정리가 뭐냐? 여기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원이 있었을 때 접선과 할선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데 원의 외부의 점이든 내부의 점이든 할 거 없이 이쪽에서부터 그려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두 교점까지의 거리의 곱이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원 외부의 점이긴 하지만 원 내부의 점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할선 정리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방명의 정리라고 해보겠습니다. 방명. 이 방명이라는 게 뭐냐? 이 점에서부터 거리의 곱이 항상 일정하는데 그 값을 방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이 점으로 끌고 올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3이 되겠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9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그 방명값으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명값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실제로 13 빼기 루트 29. 그래서 13 마이너스 루트 29가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거리는 13 플러스 루트 29 이렇게 나옵니다.
요 두 개를 곱하게 되면 13의 제곱 169에서 29를 빼서 140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그게 여기에서 5K 곱하기 7K 그러면 이 값이 5K 곱하기 7K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5, 7에 35가 나오고 이 값이 4 이렇게 돼서 K의 제곱은 2, 양수 K 값이 K제곱은 4, 양수 K 값이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값이 2가 되고요. 이 값은 루트 29가 되는데 그럼 이 길이가 어떻게 되죠? 이 길이가 5가 또 됩니다. 네. 쌤은 일단 이 조건에 맞도록 하게 그렸던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비율이 조금 맞진 않으나 일단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요 현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5만큼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요 방정식 구하는 건가요, 지금? 요만큼을 구하는 건데, 요 5가 아주 특수한 상황인 거예요. 여기 X좌표가 5가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띡 내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가 되겠네요. 5. 네, 주황색 분필이 자꾸 부러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5.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죠? 요 두 개의 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거를 해설방에 찍기 전에 문제를 풀었을 때, 요 하나의 각을 세타라고 하고, 요 각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12분의 5, 탄젠트 2세타는 1 마이너스 144분의 25분의 이제 12분의 10 이렇게 해서 요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기울기를 이제 역수 취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요 과정은 실제로 우리가 수학 1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요. 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 우리 직선 다룰 때 2배 각에 대한 기울기를 찾을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풀었던 친구들은 좀 빨리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몰랐다고 치면 이 녀석이 5,1을 지나는 그 직선이 중심으로부터 5만큼 떨어졌다 가지고 방정식을 풀면은 이 기울기가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저 넣고 계산을 해보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5번 답이 241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241 나오는 거 계산을 생략해 볼게요. 제가 이걸로도 풀어보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5인 걸로도 풀어봤는데 둘 다 그렇게 크게 계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객관식 문항이 다 끝났는데 실제로 특별히 어려웠다는 그런 킬러 문제가 보이지 않죠. 다 고만고만하게 기하적 해석을 해서 도형의 성질들을 풀어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만만해서 뭐 한두 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이 없었습니다. 아마 시간 관리하기에 굉장히 빠듯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또 논술형이 전체에서 이제 50%, 즉 100점 만점에 50점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객관식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던 친구들은 서술형 풀 때도 굉장히 또 멘탈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험에 논술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원과 이차함수 나와 있습니다. 교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랍니다. 일단 원 한번 그려볼게요. X축, Y축. 반지름 2짜리 원을 그려놓습니다. 여기에서 반지름 2짜리 원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2짜리.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것은 꼭지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0,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런 점들을 지나서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네요. 여기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교점이 일단 그래프상 한 점, 두 점, 세 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좌표는 그냥 그림만으로도 알 수 있죠. 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좌표는 일단은 y좌표 하나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y좌표 값으로 x좌표 두 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x를 소거하고 y좌표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저 관계식에 x제곱 자리에다가 y-2를 넣어주고요. 원래 있던 y의 제곱과 그리고 는4 우변 좌변 이항해 볼게요. y의 제곱 더하기 y-6은 제로. 이때 대응되는 y 값이 마3이랑 2 이렇게 나오나요? 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y 값은 2가 되나요?
계산이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x제곱자리에다 y 플러스 2가 들어가네요. 네, 찾았습니다. 그럼 요 값이 어떻게 되죠? y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 실제로 시험 볼 때도 이런 계산 실수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틀린 거 바로바로 찾아가지고 당황하지 않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y 값이 일단은 마이너스 2랑 1 나올 거고요. 여기 y 좌표가 1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y 값이 1일 때 그때 대응되는 x 제곱이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1 이렇게. 그래서 x 좌표 3개를 찾아라. 교점 3개를 찾아라. 그러면 답. 1번 보기의 답은 어떻게 되죠? 일단 마이너스 루트 3,1 그리고 루트 3,1 그리고 0, 마이너스 이렇게 3개를 찾을 수 있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여기 요 접선, 여기 요 접선, 요 접선인가요 지금? 원의 접선의 방정식. 요 좌표랑 요 접선과 요 접선과 요 접선을 구하는데 일단 요거 먼저 구해볼게요. 이 녀석 저희 표준형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루트 3x 그리고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 4는 제로. 두 번째 것도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제로. 세 번째 거는 그냥 y는 마이너스 2 바로 찾을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면 1번에 5점을 모두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요 주황색 2차 함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라고 합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 이런 느낌으로 올까요? 이렇게? 그럼 요 녀석은 일단은 폭은 바뀌지 않고요. 네, 너무 다행인 건 꼭지점의 x 좌표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대칭축도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가 되는데 아마 학교에서 제시한 답지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두 번째 문제에서 대칭 이동한 함수의 식이 될 거고요. 교점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원래 있던 교점을 다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교점들을 어떻게 해주죠? 지금 x좌표를 유지한 채 y좌표만 바꿔주게 되면 이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이 좌표는 루트 3, 마이너스 1, 이 좌표는 0,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그게 2번 보기에 또 3점짜리 답안이 되었을 겁니다. 1번 문제 어렵지 않은데 지금 따져야 되는 답을 내야 되는 게 좀 많았어가지고 또 시간을 좀 잡아먹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어서 2번입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객관식으로도 충분히 많이 준비했었던 문제라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을 건데 서술형, 논술형 문제니까 일단 도형의 성질 하나를 증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하나 있겠죠. 원 이렇게 하나 있는데 원 밖에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렸을 때 그 접선 두 개를 그렸을 때 접선 두 개가 직교해야 돼요. 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접선 하나 띡 그리고요. 그럼 이런 데서 접선을 그리면 이루는 각이 크게 예각이 나올 거고요. 이런 데서 접선을 그리면 둔각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특정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게 직교하려면 이렇게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도형이냐?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그럼 이게 일단 내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으니까 직사각형인데 인접한 두 변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고요. 이게 R값이고 이것도 R값, 이게 루트 2R값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밖의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렸을 때 직교하도록 하는 요 점들의 자취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배가 되는 원이 되고요. 중심을 유지한 동심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 동심원이고 우변에 2배만 곱해주면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질들은 학생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기하라는 과목에서 포, 타, 쌍 곡선 밖에서 근, 접선이 서로 직교하도록 하는 이 점이 항상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일단 그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기하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답을 조금 더 이어가 보면 동심원이니까 중심 유지합니다. y 플러스 1 전체 제곱 2배에서 8 여기 위에 0,a가 있습니다. 0,a를 대입을 합니다.
0 대입하면 1이고요. A 대입하면은 A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은 8. 따라서 A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이 7이니까 대응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A 값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2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뭐 논술형 2번이었습니다. 네, 다음 논술형 3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과 두 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학교 시험에서 처음에 뭐 자취예방 문제 수석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루머가 좀 돌았었어요. 그러다가 자취를 직접적으로 내진 않겠으나 그 개념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선생님은 아마 자취의 방정식 이런 걸 직접적으로 구하라고 하진 않지만 저 점 G가 그리는 도형의 둘레 또는 넓이를 구하라 이 정도는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논술형 3번에 진짜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험 보는데 좀 혼선이 있지 않았었나 싶고 이제 기말고사 시험 준비할 때는 학교에서 뭐가 나오니 안 나오니 뭐가 어렵게 나오니 쉽게 나오니 같은 걸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그 단원에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기말고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게중심 G가 그리는 도형을 객관식이라면 우리가 미래 성질을 알고 있는데 모른다는 전제하에 논술형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찾아진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 도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무게중심 G가 그리는 도형을 그릴 거니까 이 좌표를 x, y라고 둡니다. 그러니까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것이 이제 1번 이제 문제의 답이 될 겁니다. 근데 x와 y의 관계를 어떻게 구하냐? 이 G라는 것은 A와 B와 C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러면 저 A와 B의 C의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계식을 구하면 X라는 것은 3분의 4 더하기 1 더하기 A, 즉 A 플러스 5가 되고요. Y라는 것은 3분의 3 더하기 7 더하기 B, B 더하기 1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A랑 B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 저 주어진 원 C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A의 제곱 아니죠. A-1 전체의 제곱 더하기 B-2 전체의 제곱은 4.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일단 A 자리에다가 3x-5를 대입하면은 3x-6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B 자리에다가 3y 빼기 10. 그러면 3y 빼기 12 전체의 제곱이 4 이렇게 되고 양변을 9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곱 시간에서는 3으로만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이게 x-2 전체의 제곱 더하기 y-4 전체의 제곱은 9로 나눴기 때문에 3분의 2 전체의 제곱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1번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일단 서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내기는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푸냐? 이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이 중심의 좌표는 처음에 주어져 있던 원의 중심 1,2 그리고 A점, B점 그 세 점의 무게중심이 이제 2,4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어진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죠. 우리가 구한 반지름은 그 녀석의 3분의 1만큼 되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도형의 길이 또는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1 되는 것만 이용하면 될 거고요. 실제로 방정식을 모두 세우라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원의 중심과 그리고 A점, B점 가지고 무게중심을 구했을 때 우리 이 좌표 2,4를 구할 수 있다. 그게 1번 문제의 답이 됐었습니다. 직선 AB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AB 자체가 이제 미지수가 하나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X좌표가 3 증가할 때 Y좌표, 3 감소하네요. A에서 B까지 X좌표 3 감소할 때 되려 Y좌표는 4만큼 증가하나요? 그러면 기울기가 나오죠.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A점을 지난다 또는 B점을 지난다 해서 X-4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뭐 답을 내도 되고 아니면 저거 전개해서 답을 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걸 가지고 일반형으로 4x 더하기 3y라고 잡아놓고 여기 상수항을 찾는데 4,3을 대입해서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항 마이너스 25를 찾고 풀어도 됩니다. 일단 어느 곳도 다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고요. 네, 2번 문제 풀었고 마지막 3번 문제.
무게중심G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무게중심G라는 건 원이 나오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그 중에서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아까 도형 그려서 풀었던 문제랑 같은 문제인데 요 원이 일단 2,4라는 데서 여기가 2,4라는 곳에서 R값이 이제 3분의 2가 떨어질 거고요. 저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뭐 어디쯤 나올까요? 마이너스 3분의 4. X에 0 넣었을 때 Y값 양수. 뭐 이렇게 지나가나요? 그럼 X가 0 넣었을 때 Y가 3분의 20, 뭐 이런 정도로 지나가나 보네요. 뭐 실제로 정확하게 위치랑 방향까지 맞춰 그릴 필요는 없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딱 거리 구해주고 반지름을 딱 빼주면 되는데 계산 한 번만 해보죠.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근데 선생님 같았으면 이거를 이렇게 아마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4. 그럼 좀 더 기울어서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풀어서 그럼 여기서 3대 4대 5 되는 걸로 이걸 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아까 이런 느낌을 한번 풀었으니까 지금 계산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 이 거리 한번 구해보면은 5분의 지금 2랑 4를 대입해봅니다. 8, 4 대입하면은 12, 마이너스 25까지인가요? 절대값. 그럼 여기가 20이고요. 분자가 절대값 취해서 5니까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길이가 실제로 1이 나오게 되고요. 반지름이 3분의 2 나오나요? 반지름 3분의 2. 그럼 최소값은 3분의 1일 거고요. 최대값은 여기를 찾아야겠네요. 최대값.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분의 2. 그리고 최대값은 여기서 3분의 5. 아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푸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일부러 다르게 풀어드렸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수직거리에다가 이 삼각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 아까 그런 방식으로 풀었으니까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보여드렸다. 어차피 서술형, 논술형은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보입니다. 논술형 3번 받고 마지막 한 문제 논술형 4번 남았습니다. 네, 이 논술형 4번이 학생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 녀석을 정확한 위치랑 방향까지 맞게 실제로 그리려고 해서 기하적으로만 풀려고 했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적절히 대수적인 풀이랑 같이 조화롭게 풀었으면 네 그나마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한번 실제로 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짜리 원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 Y축 세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 C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원 C'이 있나 봐요. C'이란과 C는 마 3,1에서 만나는데 그게 만나는 유일한 점이랍니다. 마이너스 3,1. 이게 유일한 점. 즉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두 원이 접한다. 그럼 내접할 수도 있고 외접할 수도 있죠. 일단 여기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접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직교하는 것도 하나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은 기울기가 3분의 1짜리 직선이 또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C'의 중심은 이 직선 위에 있는데 우리 Y좌표를 A라고 한다고 하나요? Y좌표를 A라고 한다고 하고 X좌표를 A를 통하여 나타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점에 Y좌표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물론 조건에 맞는 위치는 아닐 수 있으나 이 Y좌표를 A라고 한다면 X좌표는 마이너스 3A가 돼야 되나요? 그쵸? 그래서 일단 4점은 이렇게 그냥 바로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점짜리 중에서 4점 얻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X좌표를 A에 관한 식으로 마이너스 3A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끼가 좀 어려웠는데 일단 이 조건에 만족하는데 어떻게 되어야 하냐? 첫 번째 생각을 하기로 이런 데를 중심으로 갖고 이런 데 접하는 원을 그리는데 지금 제가 임의로 찍은 요 원에서는 뭐 이런 크기의 원이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이 XY는 제로라는 직선 저 도형 쟤는 뭐죠? X는 0 또는 Y는 0이죠. 그게 이 X축 또는 Y축이 돼요.
제가 임의로 찍은 요 점에서는 X축 또는 Y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만 만납니다. 근데 요 XY 좌표를 봤더니 X좌표의 절대값이 Y좌표의 절대값보다 크고 반대로 Y좌표의 절대값이 더 작기 때문에 일단 이 원이 커지다가 가장 먼저 만나는 건 X축일 거고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서 Y축과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큰 원을 적절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처음으로 만족하는 중심의 좌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중심의 좌표를 가지면서 Y축에 접하는 원을 찾을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임의로 찾았던 이 위치가 아니라 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며 Y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찾은 이 위치에서는 외접할 거로 보이고요. 이쪽에서 내접하는 것도 하나 있겠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 내접 이렇게 해서 여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서 Y축과 만나는 것도 하나 생각할 수 있겠죠.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이 정도 느낌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한 점, 두 점, 세 점. 이 녀석을 그림으로 찾기보다 나머지 대수적으로 계산을 할 건데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되니 X 플러스 3A 전체의 제곱이고 Y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은 얼마죠? 중심의 X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3A니까 제곱해서 9A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원이 반드시 요 마 3,1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 3,1을 대입해봅니다. 마 3 대입해보면 여기가 3A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A 대신에 A 빼기 1을 제곱을 할게요. 이게 9A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9A 제곱은 소거될 거고 여기에 A 제곱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8A, 마이너스 20A 이렇게 나올 거고요. 상수가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원은 어떤 원이냐?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A, A고 반지름이 어떻게 되죠? A 값이 양수가 됨으로써 그냥 A 값이 3A 이렇게 됩니다. 그쵸? 반지름은 3A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A 값의 합이 나오죠. A 값의 합이 20이 되고요. 반지름 3A 값의 합. 3A 값의 합은 60 이렇게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찾았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하나 놓쳤다면 이걸 놓쳤을 것 같아요.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그려요. 그러면 얘를 지름 양 끝으로 하는 원을 딱 그리게 되면 일단 원의 중심에서 한 점 만나겠죠? X축 어딘가 Y축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한 점, 두 점, 세 점 이렇게. XY축과 세 점에서 만나는 이런 원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원은 지름의 길이가 1대 3대 루트 10이 되니까 이때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은 반지름의 합 60과 2분의 루트 10을 더한 60 플러스 2분의 루트 10인데 아마 학생들 이것만 찾고 이걸 못 찾았거나 이것만 찾고 이걸 못 찾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수적으로 풀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풀다가 외접하는 경우 또는 내접하는 경우 하나만 찾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준비된 문제를 모두 다 풀어봤는데 아까 논술형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없었으나 또 그렇다고 너무 만만한 문제도 없었어서 아마 시간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그리고 이 출제 경향, 뭐 출처, 뭐 1등급 커트라인 그런 것들은 학원에서 이제 시험 끝난 학생들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고 한 번 더 분석해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수학 시험 끝나는 바로 당일이었어요. 이제 주말까지 남은 시험 잘 준비하셔가지고 네, 다음 주에 학원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팬덤에서 수학학원 김준섭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